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찰칵찰칵 문화여행이라고 하는데요. 요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 문화, 그죠? 전통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 아니면 우리 그러니까 동양 문화권과 관련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뭐 이걸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요걸 요런 부분들을 알아두면 상식이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와, 저 사람 되게 이런 것도 아는구나라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말이 되기까지 요 말. 이게 말 맞자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요 말마 처음에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핵심이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한자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정. 한자가 만들어진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이죠. 그림이나 사진이잖아요. 그죠. 말의 그림이 요런 말마라고 하는 글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거쳤나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자는 맨 처음에는 갑골문의 형태였어요. 갑골문이 뭘까요? 갑골문이. 그쵸. 여기 갑골문 해가지고, 갑이 여기서는 껍데기, 껍질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골은 뼈예요, 뼈. 그래서 껍질이나, 뼈. 이런 뼈에 새겨서 남겨놓은 글자다. 뼈에 거북의 배딱지나 짐승의 뼈에 새겨놓은 글자를 우리가 이제 갑골문이라고 합니다. 갑골문은 원래는 아무튼 여기서부터 차분히 봅시다. 갑골문에서 출발하여 오랜 세월 점차 그 모양이 다듬어지고 바뀌며 금문, 전서, 예서, 해서 등 여러 글자체로 발전해 왔다. 네, 우리 맞아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글자가 된 거예요. 말맞자 처음에는 진짜 말과 비슷하죠. 그죠? 말을 90도 우리가 보는 말을 90도 이렇게 세워놓은 것 같은 모양이죠. 얘는 되게 그림하고 비슷한. 그랬다가 조금 더 이제 바뀌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더 획이 간단해지죠. 그죠? 이렇게 곡선이 많다 보면 글자를 헷갈리거나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제되는, 그렇죠. 그런 모양으로 바꿔가는 것이 이 글자체의 발전 과정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갑골문이에요. 갑골문 첫 번째. 그래서 거북이의 배딱지나 짐승의 뼈, 그러니까는 대부분 소의 이제 넓적다리뼈. 굉장히 소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소의 넓적다리뼈 이런 데다가 새겨놨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술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는 신을 굉장히 이제 재정일치 사회라고 해서 제사와 정치가 일치된 사회였어요. 그래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제사, 신에게 묻는 행위들, 이런 행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뭐 옛날에는 사실 왕의 개념보다는 어떤 추장의 개념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를 뭐 원정을 나간다, 뭐 옆 부족을 쳐들어간다 뭐 이럴 때 언제가 좋겠냐 이런 거 좀 묻겠죠. 그죠?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 낸 거예요. 그래서 언제 사냥을 대대적으로 벌이면 좋을 것인가, 뭐 언제 전쟁을 일으키면 좋을 것인가 등등 뭐 이런 것들을 제사를 지낸 후에 그것을 거북이의 배딱지나 짐승의 뼈에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갑골문이에요. 그 다음은 금문이라고 해서 두 번째, 이 금자가 쇠금자인데 청동으로 만든 솥이나 종 등에 새겨 놓은 글자예요. 근데 요 솥이나 종도 사실 종교, 어떤 제의적 역할을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왕, 임금 이런 사람들이 쓰던 물건, 그런 아니면 그런 주변의 물건이나 아니면 이런 제사용 어떤 그릇 이런 거에 한마디로 제기죠, 제사 그릇, 제기. 이런 거에 새겨 놓아서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역사적 기록이라든지 중요한 결정 사항 같은 것들을 이런
쇠 그릇에 청동 그릇에 새겼던 거죠. 그죠? 청동기는 무르기 때문에 아주 지금의 어떤 쇠나 스테인레스처럼 단단하지 않아서 이렇게 좀 무르기 때문에 새길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새겨 놓은 게 이제 금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서가 되면서 이때부터는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문자가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역사나 이런 뭐 영화 이런 거에서 진시황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 같아요. 진시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주나라 이후에 통일 왕조를 세운 첫 번째 황제라고 해서 자기를 처음 시자예요. 이게 시작하다 시황제라고 자기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중국 전체 지금처럼 중국의 땅이 넓진 않죠. 그때라도. 그러니까 지금 사실 티베트 빠지고 우리나라 쪽 이제 조선족 빠지고 그러니까 동쪽으로 서쪽으로 빠지면 사실은 그 양쯔강하고 황하강 그 사이가 사실 중원이라고 해서 옛날엔 중국은 고기였는데 고기를 최초로 통일한 사람이 시황제였어요. 옛날에는 이제 주나라라고 해가지고 최초의 어떤 왕조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그 주나라가 멸망을 하고 나서 굉장히 나라가 세상이 혼란했다가 그것을 이제 처음으로 통일한 사람이 진나라의 황제인데 시황제인데 이 사람이 나라를 통일하고 봤더니 이제 옛날엔 다 조각조각 나라들이 이렇게 찢어져 있었거든요. 봉건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들마다 쓰는 말이 다르고 글자가 다르고 그 다음에 도량형이라고 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킬로그램, 뭐 미터, 센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도량형이 다르고 길의 폭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통일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게 바로 이 글자체도 통일을 한 거죠. 글자도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는 우리가 요게 이제 전서체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 학교에도 있어요. 우리 학교에도 있더라고. 선생님이 뒤에서 이제 사진 보여줄 건데 여기 보면 여기 보이죠? 네, 요거 이게 바로 우리 학교에 있는 삼산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한신초 초등학교래요. 초등학교 체육관인데 삼산관 관자는 이제 여관 관자예요. 여관 관자. 근데 이제 어떤 큰 여관이 아니라 여관일 때 그 관자인데 집관자. 큰 집, 특히나 큰 집을 나타내서 우리 체육관 뭐 할 때 관자를 쓰는 이유가 큰 집이라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집 중에서도 큰 집 나타내는 그 관자입니다. 그래서 삼산관 이거 바로 전서예요. 우리 앞에서 지금 본 이거 그죠? 삼자 똑같죠? 산자. 그렇게 이런 걸 이제 전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획을 간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예서라고 하는데 이 예자가 무슨 예자냐면 여기서 보세요. 전서의 복잡한 획을 줄여 사용하기 편리한 그런 서체다. 예자가 노예 예자인데 노예들도 보기에 아주 편하게 만든 글자다라는 그런 설이 있어요. 예서라고 할 때 그 예자로 한 게 그래서 요렇게 생긴 굉장히 글자가 멋있어지지 않아요? 선생님은 이 예서 굉장히 좋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예술적인 가치를 높게 생각해서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현판 건물 보면은 이제 옛날 어떤 궁궐이나 보면은 그 건물마다 현판이 있잖아. 무슨 관, 무슨 각, 무슨 궁 해가지고 그 현판이 있는데 그 현판 글자체로 제일 많이 활용이 되는 게 예서예요. 근데 이게 우리 학교에도 있더라고요. 또 어디에 있느냐? 요게 바로 예서예요. 정의, 성실, 봉사. 우리 학교 딱 들어오는 그 현관문이랄까요? 네, 현관문에 정의, 성실, 봉사 이게 바로 예서체입니다. 예서. 이게 우리 학교에 이게 어떻게 또 다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한자체가 해서예요. 해서. 해자는 모범이라는 뜻이에요. 글자의 가장 모범이 된다라는 뜻으로 예서를 단정하고 좀 더 간단하게 더 쓰기 쉬운 서체
이제 변화시킨 게 바로 해서인데, 네, 지금 보는 거예요. 우리 지금 보는 요런 거. 여기에서 보면은 그쵸. 정의 필승. 굉장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예요. 정의 필승. 우리 친구들 교문으로 들어오면서 이 바위 많이 봤을 텐데, 잘 알고 있었나요? 여기 있네요. 정의 필승은 삼산학원 설립자 윤기안 선생이 1930년대 일제 말엽에 전국의 공공기관의 조선인의 강제징용을 독려하는 글을 써붙이는 일제의 강요에 맞서 이런 일을 하셨군요. 네. 그래서 불의는 망하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의미의 일제만의 규탄. 그래서 정의 필승. 아주 멋있는 뜻이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학교에 전서, 예서, 지금 이건 해서가 되죠. 해서까지 아주 잘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만약에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서예에 관심이 있고 아니면 지금 서예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관심이 있다면 요 서체를 잘 알고 쓰는 게 재미있을 거예요. 그러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요런 옹기종기 뚝딱 요런 것들은 이제 우리 친구들이 각자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꼼꼼하게 확실하게는 요것도 이제 문제 풀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넘어서 선생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퀴즈로 낼게요. 퀴즈로 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